알밤설화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조선 중기 청원 고을의 젊은 사또 민준. 그의 이름은 고을 백성들에게 곧 정의의 상징이었습니다. 20살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문 사대부의 고든 정신과 따뜻한 심성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관리였습니다. 그는 항상 백성들의 억울함을 살피고 힘없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관복은 깨끗했고 그의 붓끝은 오직 공명정대함을 좇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하고 단정한 얼굴 뒤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깊은 고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높은 벼슬에 올라야 했던 무게, 그리고 세상의 냉혹한 시선들. 민준의 삶은 화려한 관청 건물만큼이나 단단하게 닫혀 있었고, 그의 마음은 마치 아무도 밟지 않은 한겨울의 눈밭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벼슬이 가져다주는 외로움이라는 그림자와 매일 밤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진정한 따스함을 갈망했습니다. 형식적인 존경이나 권력에 기댄 아첨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교감을. 그는 때때로 답답한 관할을 벗어나 세상의 생동감을 느끼기 위해 조용히 장터를 거닐곤 했습니다. 그에게 장터는 잠시 벼슬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준이 평소처럼 옷깃을 여미고 장터를 거닐다가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한 여인에게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그 여인은 들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을 지나던 무심한 행인의 어깨에 부딪히며 여인이 들고 있던 꽃들이 왈칵 쏟아져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쏟아진 꽃잎들을 황급히 주워 담으려 허둥댔지만 그녀의 눈빛은 당황함 속에서도 마치 산골의 옹달샘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손을 내밀었습니다. 꽃잎을 주워 담으려 내민 민준의 손. 그리고 떨리는 단이의 손끝이 아주 짧게, 그러나 강렬하게 스쳤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갑게 닫혀있던 그의 심장에 마치 따뜻한 불씨가 지펴지는 듯 했습니다. 이런, 꽃이 다치진 않았습니까? 꽃이 참 곱습니다. 주인장의 깨끗한 마음을 담아서인지 더욱 아름답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손님도 이 꽃처럼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시네요. 서로의 눈을 마주본 그 찰나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사또라는 벼슬의 무게를 잊게 하는 순수함과 평민이라는 신분의 벽을 무시하게 만드는 고귀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서로에게 엮이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을 놓아주고 싶지 않다. 내게 필요한 따스함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다. 저 선비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저분의 눈빛은 왜 이리도 슬프고 따뜻할까? 그들의 만남은 축복처럼 시작되었으나 조선이라는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는 곧 금지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엮였고 그것이 축복일지 아니면 두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재앙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첫 만남 이후 사또 민준의 일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에게 관아는 더 이상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단위를 향한 그리움을 억눌러야 하는 갑갑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공무를 처리하는 내내 그의 마음은 단 한 여인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벼슬의 무게를 잊게 하는 순수하고 맑은 다니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명문 사대부의 자제로서 신분의 경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민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은 관직은 물론 가문의 명예마저 더럽히는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을 꾸짖었지만 그의 이성은 차가운 심장을 데운 뜨거운 감정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그는 몰래 변복을 하고 장터를 찾아갔습니다. 민주는 감히 다니에게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이 허락된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그녀가 꽃을 팔고 손님과 웃고 고개를 숙이는 모든 순간을 그는 갈망과 고독이 뒤섞인 눈빛으로 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벼슬의 위엄을 잊고 오직 인간적인 사랑의 불씨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니 역시 민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녀를 향하는 그의 시선은 이상하게 슬프고 또 따뜻했습니다. 다니는 자신을 지켜보는 저 양반의 존재가 두려우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설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친구 순이에게 이 비밀스러운 감정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순이야, 요즘 자꾸 그 선비님이 몰래 찾아와. 나를 보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상해. 그분 눈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다니야, 제발 정신 차려. 저분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사또님이야. 우리는 땅바닥의 평민일 뿐이고. 그런 사람 마음에 담으면 너만 다쳐. 그 불꽃이 너를 태워버릴까 두려워. 순이의 현실적인 경고는 다니의 가슴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위험한 불꽃을 외면하려 했지만 밤이 되면 문득 떠오르는 민준의 그림자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금지된 감정 앞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준은 더 이상 갈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촛불을 켜고 벼슬의 위엄도 가문의 명예도 담지 않은 오직 진실한 마음만을 담은 편지를 꺼내 썼습니다. 그의 붓끝은 떨렸고 편지에는 그의 모든 고뇌와 희생을 감수할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니양, 신분의 벽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마음을 들키면 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당신의 그림자가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당신의 맑은 눈빛을 보지 않고서는 저는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이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처럼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폭풍처럼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비밀이 조심스레 엮이고 있을 때 이미 어둠 속에서는 그들의 파국을 지켜보고 기회를 노리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음을. 그들의 금지된 감정은 이제 곧 죄가 된 연서가 되어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다니의 사랑은 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는 가장 은밀한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감히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눌 용기가 없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너무 높았고 그들의 관계가 알려지는 순간 벌어질 파국을 민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 민주는 매일 밤 다니의 집 근처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 아래를 그들만의 성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또의 권위와 위엄을 내려놓은 민주는 평복 차림으로 어둠을 틈타 조용히 소나무 아래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편지를 작은 돌멩이 밑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그에게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슬의 무게를 벗고 오직 남자 민준으로서 다니에게 바치는 가장 순수한 진심이었습니다. 다니 역시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소나무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흙을 더듬어 편지를 발견하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 편지는 세상 모든 이들이 그녀를 천대할 때 오직 민준만이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였습니다. 다니는 촛불 아래에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준의 고든 글씨 속에 담긴 절절한 고백과 고뇌는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을 맺히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고 그 강한 연서는 그녀에게 금지된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사또님, 저는 당신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행복합니다. 이 마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제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당신을 보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부디 저희 이 작은 답장이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래 편지가 오가는 동안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활자를 통해 그들의 마음은 가장 깊은 곳에서 이어졌고 서로의 숨결과 같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나무 아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달콤한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관청의 관리 한석은 민준을 오랜 시간 시기하고 질투해왔습니다. 그는 사또의 권위를 깎아내릴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밤마다 관아를 비우는 것에 의심을 품은 한석은 그림자처럼 민준의 행적을 은밀하게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께서 요즘 들어 지나치게 한밤중에 사라지신다. 필시 여자 문제일 것이다. 그 약점만 잡으면 내가 이 고을의 실세가 될 수 있다. 한석은 민준의 행동 패턴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민준의 뒷모습. 한석은 민준이 소나무 아래에 편지를 숨기는 것을 결정적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 편지가 사또의 금지된 비밀을 담고 있으리라 직감했습니다. 저 나무 아래에 분명 사또의 비밀이 있다. 평민 여인과의 연서라면 이것은 사또를 무너뜨릴 천금 같은 기회다. 한석의 눈빛은 이미 탐욕과 질투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달콤했던 두 사람의 연서는 이제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증거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준과 다니는 여전히 밤하늘의 달빛 아래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행복을 빌었지만 그들의 머리 위에는 이미 거대한 먹구름과도 같은 파국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의 비밀은 잔인하게 세상에 폭로될 것입니다. 편지 속에는 다니양 신분의 벽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라는 민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석은 이것이 사또를 역적으로 몰아 관직을 박탈시킬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질투와 탐욕에 눈이 먼 한석은 그 증거를 가지고 즉시 관청의 병사들을 움직였습니다. 당장 저 평민 여인 다니를 잡아들여라. 사또를 현혹한 죄, 관기를 문랑케 한 죄를 물어 엄히 신문할 것이다. 소문은 삽시간에 청원 고을을 휩쓸었습니다. 사또 민준이 평민 여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민준은 벼슬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준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병사들은 다니가 꽃을 파는 장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니의 친구 순이가 이 불길한 움직임을 먼저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다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순이는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알면서도 친구를 향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다니야, 큰일 났어. 관청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어. 한석이 그 편지를 봤어. 도망쳐야 해. 당장. 바로 그 순간 다니를 향해 말을 몰아온 민준이 황급히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나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니야, 들켰어. 더 이상은 여기서 버틸 수 없어. 내가 너를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게. 사또님, 안 돼요. 저 때문에 모든 걸 잃으시게 되잖아요. 저를 버리세요. 제발. 민주는 다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벼슬과 권세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가치는 이제 오직 이 여인, 다니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벼슬보다 내게는 너 하나가 더 중요하다. 내가 지켜야 할 정의는 바로 너다. 우리는 함께 갈 것이다. 사랑은 결국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었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버리고 단 한 사람의 평민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 두 사람은 이제 목숨을 건 도피라는 가혹한 운명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곧 세상의 모든 규칙과 맞서 싸워야 하는 비극적인 숙명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니의 손을 잡았지만 그들의 도피는 길지 못했습니다. 관군이 곧장 추격해올 것을 알았기에 민주는 다니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사랑의 의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니를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 근처 아무도 찾지 못할 은밀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두운 숲속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들의 마지막 작별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는 다니를 잃을까 두려웠고 다니는 민준이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까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이별은 세상의 모든 비극을 담은 듯 차마 입을 뗄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다니야, 이 작은 암자 뒤에서 숨어 있어.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너에게 돌아올 때까지 아무에게도 모습을 보이지 마라. 사또님, 제발 무사해야 해요. 당신까지 잃으면 저는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돌아오신다는 그 약속 꼭 믿어도 되는 거겠죠? 약속하마. 이 벼슬, 이 명예. 나는 모두 버릴 수 있다. 하지만 너는 아니다. 달이 차오르면 나는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민주는 눈물을 머금은 채 다니를 돌려보내고 관군을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기 위해 홀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작별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석이 꾸민 영모 누명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평민 여인과의 부정한 관계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역적의 죄를 뒤집어쓰고 관직에서 파면당했습니다. 민준이 다니에게 보내려 했던 마지막 편지는 결국 그녀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편지는 젖은 흙 속에 묻히거나 비바람 속에 찢겨 사라졌습니다. 다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민준이 약속했던 달이 차오르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해가 뜨면 혹시나 민준이 올까 문 밖을 서성였고 밤이 되면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약속의 날이 오기를 빌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는 약속 장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굶주림보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돌아오지 않는 사랑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또님, 이제 달이 차오르는데 왜 아직도 오지 않으세요? 혹시 저 때문에 다니는 마지막까지 민준의 무사함을 기원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슬픔, 추위는 결국 그녀의 여린 몸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돌아오기로 한 약속의 장소 근처에서
끝내 차가운 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의식 속에는 오직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던 민준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 결국 꽃잎처럼 쓰러져간 다니. 그녀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마지막까지 민준과의 영원한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희생은 이 생의 모든 고통을 끝내고 마침내 그들을 운명처럼 또 다른 세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에는 오직 돌아오지 않는 그 한 사람만을 향한 영원한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관직과 명예를 모두 버린 민준은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다니와의 추억과 달이 차오르면 다시 만나자는 마지막 약속에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다니가 쓰러져간 것으로 짐작되는 한적한 산골 마을에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들꽃이 가득한 꽃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꽃밭을 둘러보다 유난히 맑고 깨끗한 꽃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다니초라 불렀습니다. 민준은 가슴이 저릿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 사이에서 그는 다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자신이 다니에게 보냈던 편지와 함께 다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썼을 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승에서의 이별을 준비하며 남긴 눈물과 사랑으로 쓴 영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또님, 이 생에서는 당신의 곁에 머물지 못하지만 부디 저를 잊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위해 꽃이 되어 이 땅에서 영원히 기다릴게요. 달빛 아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예요. 편지를 읽은 민준은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가 꽃이 되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민준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니초가 가득 피어난 꽃밭에 조용히 몸을 뉘었습니다. 오랜 고통과 그리움이 마침내 안식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듯한 깊은 평온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고요함 속에 울려 퍼지는 맑고 고운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너무나도 그리웠던 가슴 저 밑바닥에 묻어두었던 다니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민준은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혹시 꿈이 아닐까 두려워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부신 빛이 가득한 곳. 민준이 누워있던 곳은 더 이상 이승의 흙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는 병색 없이 아름답고 환하게 웃는 다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민준은 자신의 육신이 이승의 모든 고통을 벗어던지고 다니가 있는 하늘나라에 도달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니야, 정말 너였구나. 꿈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 만났구나. 네, 사또님. 제가 꽃이 되어 당신을 기다렸어요. 여기는 영원한 곳이에요. 신분도, 이별도, 눈물도 없는 우리가 약속했던 곳이에요. 그는 그녀를 잃었던 지난 모든 세월의 고통을 잊으려는 듯 다니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영원한 안식과 사랑 속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신분의 벽도 잔혹했던 시간도 죽음마저도 그들의 사랑을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하하, 다니야. 사또님,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시간을 넘어 영원한 안식 속에서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원의 약속은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랑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만든다는 따뜻한 교훈을 남기며 끝을 맺었습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